안녕하세요. 인구 원포인트입니다. 올해 11월 2024 초등임용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다소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작년 말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때문인데요. 통합교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2022 개정 교육과정만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4년째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받고 올해 처음으로 이 변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도기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제 통합교과에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점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관점이고 여러분들만의 또 관점, 그리고 여러 강사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관점, 스터디를 하면서 얻는 관점들을 종합하시어 반드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이제 그 NCIC 홈페이지 가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여기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이게 일러두기 같은 경우에 올해 좀 구성 부분이 좀 크게 저는 바뀌었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내체 같은 경우에도 지지기에 과정기는 가치태도 이렇게 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교학방류 이런 용어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른 생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부분인데, 사실 이 개요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올해 바뀐 만큼 이 개요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 함께 밑줄 그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인데, 그래서 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총론 부분을 총창 같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볼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뭔가 교육과정 개발을 현장인 이런 어떤 지역, 학교, 교실 수준으로 이양한다, 뭔가 자율성을 계속 존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정보통신기술, 기후변화, 민주의식 등 다양한 내용을 선정하며 조직하는 이른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셀젤은 조금 더 중점으로 둔 부분이 이제 학생의 지금, 여기, 우리 삶을 위한 배움을 지향한다 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역량인데, 이제 핵심 역량 6가지 종합한 자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낭만적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매 순간 실제로 지각하는 시간이며, 미래는 무수한 지금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공간이다. 맞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체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바른 생활은 지금 여기 우리 삶의 문제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경험 자체에 중점을 둔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뒷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역명도 많이 바뀌었죠.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이렇게 탈학문적 질문 형태로 제시했다는 부분 함께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 고정된 가치나 덕목을 습득하고 내면하는 덕목 중심의 교육은 지향하고, 4가지 영역별 질문을 기반으로 나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 부분인데, 이제 바른 생활 같은 경우에는 성격 부분이 3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로 이게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죠? 고정된 가치나 덕목을 습득하고 내면하는 덕목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그럼 이거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걸 지향한다라고 고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써주는 게 더 퀄리티 있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눈여겨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 이거는 탈학문적 질문에 대한 표준적인 일반적인 대답이면서 성취 기준을 해석하는 초점이나 방향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바뀌었죠.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내용 영역 구분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안생이 통합교과에 다 녹아 들어갔죠. 안전한 생활, 초등학교 입학 적응, 그다음에 3학년 이후 교과 교육과 연계, 특히 바른 생활은 도덕과와 연계가 되죠.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성격 부분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른 생활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이 아래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성찰, 실천, 성찰, 실천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성찰과 실천이 키워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찰, 실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찰 그리고 실천, 이 키워드 빈칸 뚫어서 공통으로 들어갈 거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이랑 학습습관이라는 부분, 이게 원래는 이제 교육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2015 그러니까 재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우는 내용으로서 바른생활의 기본생활습관, 기본학습습관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지도서 총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습관 종류를 쓰라고 1.3에 기출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습관, 학습습관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책임이 성취 기준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내체의 영역명, 그 다음에 내용 요소 부분 같은 경우에 바른생활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8번이나 나왔거든요. 내용 요소에서는 이제 지식 이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요소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 하위 내용 요소, 뭐 수업 자료, 일반화된 지식, 성취 기준, 과정안 주고 이거와 관련된 영역명이나 내용 요소를 써라. 이게 8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정 기능은 안 나왔냐? 아니죠. 당연히 과정 기능 내용 요소도 물어봤습니다. 무려 5번이나 물어봤고요. 과정안, 성취 기준, 수업 자료, 교사 의도, 대화, 수업 장면 주고 이거에 해당하는 실천 기능 써라 라고 나왔어요. 실천 기능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바른생활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한 실천 중심 교과이기 때문에 이제 실천 기능이라는 표현을 2015 개정교육과정 반영한 지도서 총론에는 그렇게 실천 기능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실천 기능을 쓰라고 이제 발문에 나왔던 거고, 이제 우리 아직 지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른생활의 과정 기능, 내용 요소 이런 수준으로 물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용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영역, 내용 요소 보셔야 되는데 내용 요소에서는 이제 지식 이해와 과정 기능 열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습관 형성하기나 이제 관계 맺기는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천하기, 호기심 갖기 새로 생긴 거고, 그리고 뭐 하루 생활 관리하기, 변화에 대응하기, 실천하기 다 새로 생긴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되돌아보기만 기존 거고 다 새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천하기가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만큼 저는 좀 실천하기 이거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성취 기준이랑 성취 기준 해설, 적용 시 고려사항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출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총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서가 없어서 이제 뭔가 수업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살펴봤었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볼 필요는 그다지 없다고 느껴집니다. 아직 처음이니까, 올해 처음 나오는 건데 벌써 여기서 묻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음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 뒤에 교학방, 주로 이제 뒷교, 뒷평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교수학습에서 교수학습 방향과 교수학습 방법 부분으로 나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 교수학습 방향부터 보시면 이제 영역 및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슬생, 들생을 통합해서 교수학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 창체도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약간 선지로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약간 덕목 중심 교육 지양한다. 아까 개요 부분에서 봤잖아요. 그 부분 여기 또 나와요. 덕목 중심의 표준적 태도나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공동체에 적절한 행위나 판단의 사례를 찾아보고 실천하면서 윤리적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이거 선지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윤리적 감각 빈칸 채워볼 수 있겠죠. 또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사회적, 보편적으로 만나는 시의적절한 문제 상황, 이것도 선지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라 항목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과정 기능이 죄송해요. 갑자기 너무 한숨이 나오네요. 이 과정 기능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 요소의 과정 기능과 또 달라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올해 시험을 본다면 저는 요거는 과감히 좀 놓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앞에 내용 요소 있는데 굳이 여기에 있는 기능을 물어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 내용책의 내용 요소에 있는 과정 기능, 내용 요소를 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역량 부분이 나와요. 자기관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나오는데, 이제 2022 시험에서 이제 역량 명칭을 물어봤던 만큼 이 부분 반드시 봐둬야 되겠고, 아시겠지만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뀐 만큼 이거를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및 지역생활과 연계할 수 있다. 또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태도 기를 수 있다. 실천이 중요하므로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두 다 선지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다음 도덕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뭐 번교학습 주제랑도 연계해서 계획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안전교육과 연계한다는 거. 사실 이거는 이 차랑 카는 바설들에 다 공통으로 등장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살펴만 보시면 좋겠고, 교수학습 방법 부분이 굉장히 다 신설됐어요. 그래서 주제 개발, 차시 개발, 차시 조직,
교사학습 방법까지 이 부분이 좀 신설이 됐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주제 중심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때문에 주제 개발부터 해서 차시 개발, 차시 조직까지 뭔가 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선지로 구성할 수 있지 이거를 꼼꼼하게 막 디테일하게 물을 가능성은 좀 많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총이 안 나왔긴 했는데, 사실 이제 통합교과에도 모형이 원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주제 중심 모형으로서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의 단계면 그대로 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있죠. 문제 진술하기, 문제 해결, 경험 나누기, 탐색하기, 해결하기, 생활하기, 이거는 신설됐어요.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근데 지총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걸 가지고 모형 문제를 내기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디테일한 활동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형 단계의 이름만 안다고 어떤 문제를 낸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총이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지총이 나온다면 0508에 출제된 어떤 단계명 수준 정도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볼만한 부분은 여기 이제 반복형, 집중형, 발현형,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는 그동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후루룩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생활인데요. 보시면 아까와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슬기로운 생활은 바른 생활과 즐거운 생활과를 함께 학생이 지금 여기 우리 삶을 도모하는 뱀을 지향한다 라는 부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로 볼만한 부분은 여기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실이나 정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여행역의 4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환경과 더불어 사는 우리 존재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람, 자연, 사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지향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이제 선지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뭐 아까 바른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격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여기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탐구 경험 중심 교과이다. 그래서 주변의 모습,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 상호 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그 교육 내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변의 모습, 주변의 변화, 주변의 관계 이렇게 3가지였는데 좀 말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계속 탐구 부분 나오죠. 여기 계속 탐구 부분 나오는데 이제 목표랑 인간상 부분이 2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키워드를 좀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탐구 쓰는 거,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의 모습, 주변의 변화, 주변의 관계, 이거 교육 내용도 살펴보시고요. 다음 슬기로운 생활의 내용 체계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과정 기능, 내용 요소 부분입니다. 이거 진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무려 10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2가지 스타일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활동 수업과 관련된 기능 알거나 쓰기, 아니면 기능을 반영해서 활동 만들어 쓰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활동을 보고 기능을 쓰거나 알거나, 아니면 기능을 보고 활동을 만들어 쓰거나. 요즘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더 좀 어렵게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과정 기능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10번이나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역과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을 매칭하는 거,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주제 관련해서 한번 1.3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게 봐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다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생도 성취 기준, 뭐 해설, 적용시 고려사항, 이 부분은 문제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보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사학습 방향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및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주제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 창체와 통합할 수 있다. 밭을 공통으로서 빈칸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내부에서 시작하는 흥미와 관심에 집중한다. 이것도 선지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총론에서는 여기 이제 교육 내용 파트로 주변의 모습, 주변의 변화, 주변의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뒷교에서는 지금 보니까 탐구 주제라는 표현을 써서 주변의 모습, 주변의 변화, 주변의 상호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생의 교육 내용은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당연히 이거 3가지 암기는 하셔야 되겠고, 활동 보고 만약에 탐구 주제 유형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아셔야 되겠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라 항목, 왜 이럴까요? 저는 이제 앞에 내용 요소의 과정 기능 내용 요소만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또 협력적 소통 역량, 이거 3가지 나왔어요. 역량은 2번 나왔습니다. 설명 주고 역량 쓰는 18 스타일보다는 역량 함양을 위한 활동 구성 23 스타일로 좀 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상적 경험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되, 그것 외에도 심리적으로 친숙한 주변도 다루도록 한다. 발달 단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수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좀 약간 잉스러운 선지가 몇 개 있죠. 발달 단계 부합 안에도 관심 갖는 대상에 주의 기울여 수업에 반영한다. 이거 약간 헷갈리게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봐두시면 좋겠고, 이제 민주시민 태도 기르는 것도 함께 선지로 보시고요. 그리고 교사학습 과정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선지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사회과학과 연계할 수 있다는 거, 안전교육 연계, 범교육학습 주제 다 연계 가능하다는 거 가볍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이제 즐거운 생활 부분인데, 질생 같은 경우에 잘 들으세요. 배점이 이제 2점이잖아요. 2점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질생과 관련된 내용을 묻기도 하고, 아니면 음미, 강론 연계형을 묻거나 좀 통합교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가끔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교과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묻는다는 거죠. 왜냐면 2점이기 때문에 출제에 좀 부담이 없어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같은 경우에 1점밖에 없다 보니까 이 통합교과 내용을 묻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질생은 달라요. 질생은 2점이기 때문에 이 통합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물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앞서 물론 바른생활에서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많이 봤지만, 그런 이 교육과정 설계 개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게 이제 질생 파트에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지금 여기에 적절한 주제에서 이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실행한다 이런 부분, 또 지금 여기 우리 삶에 해당하는 부분, 그쵸? 그래서 아래서 다 봤죠. 지금 여기 우리 삶이 뭘 의미하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탈학문적 질문 형태라는 부분,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다 봤죠? 그 다음에 항상 지양하는 거, 지향하는 거 나오는 부분인데, 기능훈련 중심 교육 지양하고 4가지 영역별 질문을 기반으로 놀이와 문화활동 즐기면서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학생의 건강, 안전,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이기도 하다라는 부분, 이것도 선지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나올 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1, 2 기출에 객관식 기출 시절이었는데, 좀 정확한 부채춤 동작을 익히도록 하는데 중점 두어 지도한다라는 선지가 잘못된 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지 조금 더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핵심 아이디어,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대답이면서 해석하는 초점이나 방향이기도 하다, 뭐 보편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이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내용 요소에 대한 설명, 놀이 경험 표현 수업을 구성하고 실행한 기본 요소이다라는 이 내용 요소에 대한 설명까지 좀 전반적으로 개요 부분을 더 꼼꼼하게 질생 부분에서 더 보시고, 물론 바슬질 다 공통으로 해당은 되겠지만 그 내용이 통합교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질생에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성격 및 목표 부분에서도 이게 공통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질생에 나오면 나왔지 다른 교과에 좀 나오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뭐 탈학문적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통합했다, 경험 중심 교과다, 이런 부분 연계하고 통합한다,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인간상까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좀 더 통합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이제 놀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선 굉장히 많이 나오면 놀이, 즐긴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격과 목표의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 놀이, 공통 부분 키워드 나올 각이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이 내용체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영역과 핵심 아이디어 부분, 이거는 키워드 수준으로만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지식 이해 내용 요소 부분이죠. 이거는 4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옛날이어서 03, 04, 05, 06 시절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의 내용 요소를 물었던 걸 감안해서 그래도 라이트하게 지식 이해 부분 좀 받으시면 좋겠고, 조금 더 잘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과정 기능. 이거는 3번 나왔어요. 13, 15, 16에 기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과정 기능 파트 조금 더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정과 어떤 활동을 보고 관련된 기능 쓰기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나온 지식 이해 내용 요소보다는 과정 기능 내용 요소를 좀 더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취 기준, 해설, 고려사항, 이거는 올해 첫 해인데 이걸 낼 리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이 부분이 있죠. 네, 영역 핵심적 아이디어 중심으로 통합한다, 다른 교과 창차 통합한다, 이런 부분도 주제 중심으로 통합한다, 이 부분도 질생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 다생이나 실생에서는 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놀이뿐만 아니라 학생이 관심 갖고 흥미 갖고 스스로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경험 포괄한다, 이미 접한 놀이나 새로 고안한 놀이와 함께 희망에 따라 제안하거나 안내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다 선지로 좀 보시면 좋겠고, 라 항목은 네 이젠 넘어갈게요. 할 말 하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다 보셔야 되겠고, 놀이 중심으로 예술활동 통합해서 다룬다는 부분, 기초적인 민주시민 태도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도 키워드 함께 암기펜 쳐놓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미, 체애와 연계가 된다는 거, 안전교육도 체험이나 실천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거, 본교과 학습 주제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은데, 신기한 게 도대체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국가 세계적인 쟁점까지 도대체 어떻게 고려한다는 건지, 환경확대법을 너무 탄력적으로 적용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놀이, 시각놀이, 신체놀이, 그 다음에 주제책 이런 용어도 나중에, 이게 올해는 첫 해니까 이렇게까지 나올 확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좀 나중에 이게 좀 무르익은 단계에서는 이런 것도 단어로 물어볼 수 있겠죠. 지총에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차시 조직할 때도 바생, 슬생에서는 대충 보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런 부분 순서 미리 정하고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다양한 주기로 조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모형 이 부분 또 나왔는데, 주제학습 모형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그리고 이제 준비하기, 탐색하기, 놀이하기, 느낌 나누기, 이것도 표현 놀이하기긴 한데 뭐 어쨌거나 이것도 표현 놀이 학습 모형으로 유지가 됐는데, 요거 탐색하기, 놀이하기, 생활하기 이거는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총에 이게 반영이 되고 내용이 나와봐야 모형을 내지, 지금은 내기가 많이 좀 어렵다는 부분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반복형, 집중형, 발현형 이것도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인고 원포인트와 함께 바생, 슬생, 들생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포인트 한번 살펴봤는데, 나올 거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내용체계입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내용체계 또 나오고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올해 이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바뀌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총이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내용책에 조금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외워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도서를 보고 연습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출제했을 때 성취기준 그쪽 내용 보면서 저는 출제를 했거든요. 지총이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과서도 모르는데 문제 내려니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내용 요소, 과정 기능이든 지식 이해든 떠올릴 때 그 성취기준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한 문제는 인고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1부와 2부에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고 원포인트였습니다.